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보증 흥행수표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이번엔 또 새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발간이랍니다. 출간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 벌써 몇 번째 책입니까, 이게? 이게 2016년부터 냈으니까 네 번째 책. 네 번째 책을 출간을 하셨고, 이번 제목은 다시 부동산을 생각한다. 네. 일단 좀 큰 그림에서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패, 그렇게 네. 이제 네. 불패화와 같은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왜 그동안 또 불패였는지, 네. 그리고 지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이제 시장이 또 흘러가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좀 사색적으로 쓰긴 했는데 네. 실제 내용은 되게 강한 어조로 썼어요. 네, 이렇게 될 거다. 뭐 이제 네.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얌전한 개나리색과 제목과 달리 내용은 굉장히 거칠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네. 이제 야,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지 말고 네.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약간 느낌. 힐링할 수 있는 서적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거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인 것 같고, 이 대상군은 좀 투자를 앞으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근데 지난번 책들도 이렇게 보면은 책이 네 권이 나오는 동안 그 시장에 이게 굉장히 그 변곡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컨셉 예, 예. 자체가 맞아요. 이게 같은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장의 성격들이 많이 변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돈 되는 아파트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네. 워낙 좀 이슈가 네. 되는 타이밍이었었고, 네. 그리고 그거 이후에 이제는 좀 약간 지방 분산이라든지 좀 이렇게 수요를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컨셉의 시장이 좀 있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규제로 인해서 좀 뭔가 시장 환경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책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장이 좀 변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부동산 정책, 예, 그리고 이제 그쵸. 너무나 그 드라마틱한 시장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그 효과가 큰 것들이었어요. 네. 정말 뭐 수십 년의 부동산 역사에서 이제 몇 번 나오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공교롭게도 매년 쓰게 된 것 같고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도심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2018년 9.13 정책 이후로 또 두 달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죠. 굉장히 또 냉각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수선하다 혹은 되게 이제 뭐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네. 좀 체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를 좀 이제 9.13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상군이 좀 괜찮고 좀 어떤 대상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나눠가지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분면 쪼개가지고 예. 요 세그먼트는 좋고 요 세그먼트는 안 좋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좀 잘했잖아요. 돈 된 아파트 시절부터 그쵸. 재건축 초과에 관세 피한 거 안 피한 거 뭐 다 구별해가지고 세그먼트 쪼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그래서 항의가 실시했습니다. 엄청 들어왔었죠. 이 4분면 안에 그렇죠. 4분면 안에서 안 들어와 있는 왜 우리 집은 얘기 안 하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죠. 혹은 피해보는 그쪽이라든지.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쭉 듣다 보면 마지막에 네. 그 세그먼트를 쭉쭉 나눠서 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네. 1주택자는 어떻게 하는 게 네. 나은지, 다주택자까지 우리 하지 맙시다. 그분들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네, 다주택자. 일단 네. 4분면이라는 건 축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좀 축으로 삼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9.13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한 개의 축이고요. 네. 85제곱미터 초과하고 85 이하. 예. 그리고 이쪽 세로는 공시가액. 공시가액. 공시가액 6억 원 기준으로 네. 6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수가 크면서 비싼 게 하나 있고, 네네네. 평수가 크면서 좀 싼 게 하나 싼 게 있고, 있고, 네. 작으면서 비싼 비싼 거, 거, 네. 작으면서 싼 거.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4개 나오는 작으면서 거예요. 싼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저는. 잠깐만. 우리 이 책 얘기하지 말고 일단 네. 이거부터 가시죠. 네. 아니 이 책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그 주택을 투자로 살 때 네네. 자가는 이제 각자 이유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 투자로 부동산을 살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저 집은 공시가액이 5억 4천만 원밖에 안 해. 네. 굉장히 투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래서 공시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느냐의 그쵸, 문제지. 네네. 네. 내가 5억 4천이니까 사야지. 네. 뭐 이렇게 네. 7억 8천이니까 사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네. 증시에서 내가 한- 밸류에이션처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네. 8억 된다 그러면 내가 한 그 정도 있으면 사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뭐 기준이 되진 않았죠. 그러네요. 네. 증시에서 밸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래서 잠깐 아, 충격받았는데. 네. 증시에서 밸류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아, 부동산은 그렇죠. 한 번도 해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액을 지금까지 사실 보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사면 생각해요. 바보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주식은 비싸다. 네. 뭐 5만 원짜리 주식은 싸다. 이러면 욕 먹잖아요. 이거를 이제 멀티플로 봐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네. 삼성전자 옛날에 250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돼갖고 싸다고. 싸진 거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까지 물려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자, 설명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913에서는요 공시가격 6억이 정말 너무나 많은 거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시가격 6억을 넘게 되면은 굉장한 부담이 생기고 네. 공시 6억을 안 넘은 아파트들은 정말 큰 규제도 없고 부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거래가 치면 한 9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파트 그렇죠. 네, 그 반영률이 한 60% 되니까 예, 예. 60% 약간 넘으니까 이제 거의 시세로는 9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따지면은 서울시 뭐 서초, 강남, 통파, 용산, 마포, 성동, 양천 이런 지역의 신축 주택이거나 30평대의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다 공시 6억 넘고요. 네. 경기도도 성남시, 그러니까 분당, 판교 네. 이런 지역은 좀 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 6억 넘는 부동산은 엄청난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이제 뭐 종부세 합산 이런 걸로 막 꽉 차 있는데 이제 공시 6억이 안 되는 부동산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양도세율이 17%로 낮아지거든요. 실효세율 기준으로 공제를 많이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가령 이런 거예요. 공시 어떤 특정 단지에 갔는데 24평 아파트는 공시 6억이 안 돼요. 네. 예, 근데 34평은 공시 6억을 넘었어요. 네. 지금 강북에 있는 단지들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34평이 상승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공시 6억을 넘어버린 아파트는 이제 나중에 팔았을 때 네. 양도세를 거의 최대 65%를 내요. 실효세율. 네. 65%. 공제 없이. 예. 어. 그러니까 뭐 최고 세율은 68.2%인데 누진 공제 받으면 65%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65% 내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세후로. 네. 일종의 그 IRR 같은 거죠.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네. 총 토탈. 네. 근데 처음- 같은 단지에 네, 네. 같은 단지에 24평은 아직 공시 6억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이 단지를 사서 8년, 10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매각할 때 공제 다 받고 세율이 약 17%로 낮아져요. 네. 그러면 두 개 중에 뭐 사겠어요? 어차피 같은 단지인데. 어차피 같은 단지고 20평이고 30평이고 있는데 투자금은 20평이 더 조금 들고 이렇다면은 30평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시면 30평 사면 되죠. 애국자.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세금의 급격한 편차가 그 재작년 8이랑 작년 913으로 생기게 원래 종전에는 이런 세금 차이가 없었어요. 네. 다 똑같이 그냥 갖고 있으면은 오랜 기간 갖고 있으면은 실효세율 한 30% 내면서 그냥 네네. 양도소득 벌었는데 이제 등록과 미등록이 엄청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공시가액이 이제 상당한 투자 기준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다 네. 그 공시가액 6억 원 밑으로 막 누가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네. 6억 원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변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네. 지금 4월 30일에 2019년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도 나왔잖아요. 근데 공시 예비 가격. 예, 예비 가격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당 같은 지역에 가거나 서울에 이제 강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시 5억 원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공시 5억 원대 아파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 공시 6억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네. 올해 만약에 공시 6억을 넘어버리면은 이분들은 그냥 최고세율 65% 내는 거지 않습니까? 양도세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아. 아, 내가 이걸 굳이 사야 되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대간대라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간당간당 하더라도 예. 임대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공시가를 판단하니까 네네. 한 10년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자연 상승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이 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집을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공시 5억 5천은 너무 타이트하다. 네네. 내년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래 공시 4억 8천으로. 그러니까 이 공시가액이라는 게 굉장히 투자 판단의 기준이 좀 되고 있죠. 근데 네네. 이게 그 6억을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네네네. 그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었던 작은 평수의 네.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될 경우 만약 이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네.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30평대 아파트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을라나? 원래 작년에도 그 소형 평형 가격이 강세를 띠면서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대형 평형 가격이랑 거의 붙었거든요. 소위 30평형대랑 40평형대 가격이 30, 40평만 이제 붙었다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붙었었거든요. 네. 아. 거의 붙었었기 때문에 지금 공시 6억 이하라고 대표되는 가격이 소위 오버슈팅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근데 60평 이런 거는 더 싼 네.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아 진짜 역전이 됐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면적이랑 공시가액을 얘기했는데 네. 면적을 처음에 꺼낸 거는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었어요. 네. 갑자기 그냥 뭐 세렝게티 평원 같은 평온한 그 투자자들의 시장에 공시 85제곱미터 넘는 주택은 네.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네. 소위 혜택이 없다. 네, 예. 공시 85 이하로만 네, 이제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몰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대형평이 집중됐던 아, 투자를 몰았다 그러니까 네. 국토부 들으면 되게 불쾌하겠다. 그러게요. 야, 너네 이거 사라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정책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순응하면서 네. 이제 굳이 뭐 65% 세금 내면 17% 내겠다 해서 네. 소형으로 오다 보니까 대형이 많았던 지역들이 좀 하락폭이 컸었어요. 송도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전용 면적이 85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았던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투자 수요가 일거 빠져나가면서 예.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은 913에서 공시 6억으로 다시 또 선을 그으면서 네. 공시 6억 초과하는 부동산은 이제 과다한 그런 세금 부담을 징수하게 하고 공시 6억 이하로 또 지금 이제 시장을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안에서 좀 찾아야 되니까 이 세그먼트를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입지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면별 특징을 하나씩 보죠. 네. 이게 둘 다 넘어가는 네네. 평수도 크고 네네. 그 금액도 비싼 그렇죠. 네. 우리 집 같은 거. 아니 우리 아, 집이었으면 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는 거. 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남 뭔가 얘기 먼저 이제 하고 부심을 이제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는 거. 예. 6억 이상에 85 이상. 예. 그러니까 소위 그거는 고가 대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로 고가 대형 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말고 앞으로 그런 걸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상 거의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애국자인가요? 네, 애국자 되시는 거예요. 애국자를 빠져나가기 네. 힘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투자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 양 부분에서 모두 다 큰 이제 중과. 부담을 느끼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없게 되면은 실수요만 있는 거니까 예. 되게 거래도 잔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오버슈팅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가 대형인 이게 근데 저가 대형인 세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대형. 그러니까 저가 대형. 고가 대형은 보통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렇죠. 이제 네. 소위 비싼 동네에 대형. 비싼 예. 큰 평수예요. 그래서 고가 대형과 저가 대형을 비교하면 저가인데 대형이다. 제가 특정 지역을 되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뭐 네. 경기도의 모처에 예, 이제 예. 저가 대형이 많다. 네. 근데 그 저가 대형은 이제 용인.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네. 그 대형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네, 저희 네. 부모님이 네네. 고생 많이 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근데 용인이라고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지역의 대형 평형이 뭔가 이제 희소성이 좀 없어서 이제 대형 평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세종이나 예, 이제 이런 지역에서도 그런 주택들은 많이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약세일 것 같아요. 다만 고가 대형인 지역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인기가 있는 지역의 비싼 아파트인 거잖아요. 네, 예. 이거를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 세그먼트도 찾아야 되고 종부세, 양도세 또 공부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투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이 다주택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사는 단지에 이른바 똘똘한 집 앞채. 저희가 30평대 예를 들면 살고 있으면 그냥 이 단지 40평대로 갈까? 그냥 네. 굳이 2주택, 3주택 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분이 갑자기 그런 고가 대형 수요자가 돼버려요. 네, 그 실수요자로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고가 대형은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가 대형은 최소한 실수요는 있다. 네, 예. 저가 대형은 실수요도 조금 낮아서 이제 좋지 않은 세그먼트다 이렇게. 저가 대형은 왜 실수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형인데 저가라는 거는 대형이 거기서 이제 엣지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 매력적이진 네네. 않다는 어차피 거죠. 투자 수요도 붙지 않는데 실수요로도 이제 이거 너무 약간 특정 세그먼트의 그 호불호를 너무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 같은. 네,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네. 작은데 비싼 거. 작은데 비싼 거요? 똘똘한. 고가 소형. 네, 고가 소형의 경우에는 지금은 BMW 3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고가 소형은 9.13 전까지는 완전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었는데 네. 9.13 정책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종부세, 양도세 중과를 제대로 맞게 되면서 투자 회피 그룹으로 이제 그래요? 네 생각하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수요. 네, 네. 인지 부조화가 약간 나올 만한 환경인 거죠. 저희가 좋다고 말하는 입지 지역이 대부분 고가 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가 소형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지역이 일단 좋고 네. 신축일 가능성이 높고 네. 네.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중간 사람도 좋아하고 위에 사람들도 투자 수요로서 좋아해. 네. 네. 그래가지고 다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래서 고가 소형인 경우가 많아요. 고가인 거예요. 네. 네, 소형인데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칸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리고 실수요로도 워너비, 투자로도 워너비. 그러니까 모든 수요가 집중돼서 거기가 고가인 거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게 집중은 회사 많은데 뭐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요 근처에 네. 출퇴근하기 좋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집이 좋아. 네. 그러면 우리는 또 가서 살고 싶은 살고 마음이 싶죠. 있잖아요. 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이 가격에 사야지. 그러면은 얘가 이 가격에 사겠지. 그리고 투자 수요가 와서 확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그 이제 투자 수요와 자가 수요를 칼같이 구분할 수는 없는데 예.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집을 살 때 이 돈 어떻게 만들었냐 해서 네네. 이제 자기 자본 얼마, 뭐 주담대 얼마 이렇게 예. 아니면은 보증금을 승계하고 그러니까 소위 갭으로 네네. 예.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승계한 분을 갭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네. 그분을 투자 수요라고 봤을 때 서울시 전체의 갭 투자 비중이 작년에 51%쯤 됐고요. 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고가 소형 있는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네네. 용산, 마포, 성동쯤 되잖아요. 예, 예. 이런 지역은 평균적으로 60%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수요도 많은데 투자 수요가 더 많아요. 네. 송파구나 성동구는 68%였고요. 1년 동안. 와. 송파도 63%. 그래서 내가 여기 네. 못 사는구나. 10채 가운데 7채가 투자 수요라. 네. 분당에서도 이제 1년 동안 70%가 그 투자 수요였거든요. 일단 그 동네 산다고 했을 때 의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집은 아니지? 이게 가능성이 훨씬 높네. 10명 중에 7명은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인데 주택을 거길 샀다 그러면은 너 전세 끼고 샀지 하면은 뭐 열에 7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글쎄요. 이곳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매력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된 거니 네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가 수요도 높고 투자 수요도 높아서 네. 정말 여기가 랠리를 했거든요. 예. 2016년 또 뭐 1, 2인 가구 트렌드랑 부합하고 이러면서 또 신축 선호랑 부합해가지고 이제 신축일수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바로 이 세그먼트를 913에서는 정확하게 저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로 자가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투자로 그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까 비중이 제가 높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거기를 투자로 사게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뭐 정말 소위 10억 원이 올랐다. 네. 예, 예. 뭐 그 저기 차익만 10억 차익만, 원이다. 네, 제 매수 차익만 10억이다. 몇 년 지나서. 저기 위에 대변인 분처럼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10억 원이 오르게 되면은 그분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거의 6억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네. 네. 5천. 그리고 야, 본인 소유 전에. 부동산도 있잖아요. 네네. 본인 소유 부동산도 있고 그것도 투자로 샀으니까 또 2주택자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분은 아마 웬간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겠죠. 매년 이제 갑자기 한 1,000만 원 정도 내다가 뭐 2,500, 3,500,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종부세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유한 기간에는 종부세 3, 4천씩 내면서 유지하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에 65%를 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10년을 보유했는데 10억이 올랐다. 네. 근데 그럼 그분은 양도할 때 6억 5천을 내는데 네. 매년 2억 5천씩 내서 매년 2,500, 2,500씩 3천씩 냈다. 그러면 3,000씩. 정말 다 낸 거예요. 그러네. 네, 정말 다 낸 거예요. 5천만 원 남았네. 네, 아니 그 그거 흑비네, 근데 심지어 저는 아니요 취득세가 주택 가격의 3.3% 아, 되니까 다 같이 놀자 동네한밖에 아니야 이게. 네, 다 낸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되는구나. 네네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대응책이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투자자로서는 네. 이 세그먼트 소형 고가를 사지 말아야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가로 이 세그먼트를 좋게 보시는 분이 아주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워너비 그렇죠. 지역이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역을 이제 소위 부담이 좀 많이 느껴서 매도를 하거나 일시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매로 일시- 나올 네, 수도 그래서 있죠. 요즘 네. 나오는 거래 대부분 다 일시 이주택 그런 거래가 좀 많고 뭐 증여성 거래 약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본인이 증여성 거래는 그 국토부 장관님처럼 그분은 증여를 하신 거고요. 증여성 거래. 증여는 그 아예 실거래가, 증여구나. 실거래가 안 그분은. 찍혀요. 예, 예, 예. 예. 아예 증여. 중요성 거래는 뭐예요? 저가양도. 저가양도. 네. 아들한테 싸게 파는 거? 특수관계, 네 맞아요. 네, 네, 네. 저가양도, 저가양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본인이 그냥 기준을 세우셔서 아 나는 양질의 입지 지역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저게 뭐 고가 대비 15%나 20% 빠졌으니까 정말 네. 나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냥 난 지금 들어가는 게 나를 위해서 어차피 실거주니까 네, 네, 좋은 네. 집에 들어가면 또 좋잖아요. 네. 좋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행동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투자로 그런 그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재산세, 종부세 부담 잘 생각하시고 양도세도 잘 생각하시면 차포 떼면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집이었어 했냐? 뭐 이런 거. 이조영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까 그 10억짜리 10억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어려운 거 시키세요 왜 저한테. 자, 10년 동안 우리가 10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그 다른 주택까지 있어서 네.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로 65%, 6억 5천을 내게 되는데 예. 다른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로 매년 2,500 정도 3천씩을 낸다고 쳤을 네. 때 그럼 매년 3천씩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예, 예. 그럼 9억 5천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 분명히 10년 동안 이건 10억이 오른다는 가정인데 네. 만약 가정 틀려주면 뭐 더 내는 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5천이 남지만 이건 취득세와 그 중개 수수료 네. 내고 나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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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봐도 뭔가 클라이막스. 세 군데가 네.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결국은 우리의 그 희망 작고 싼 아파트. 네. 그러니까 왠지 작고 그러니까 저가의 소형 아파트라고 하니까 네. 저도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이 생겨요. 네, 맞아.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전제를 네. 미리 질문을 드리면 네네. 저가의 소형 아파트라 그러면은 보통 안 좋은 경우가 많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조건들이.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네,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가 소형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공시 6억 원 이하이고 전용 네. 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그룹인데요. 예. 이 그룹이 좀 더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